소금빵을 만들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갈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목이 마를 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1%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미로 빵을 만들고 있는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건 바로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 소금빵 하나에 3,000원, 이렇게 가격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물의 시선으로, 물의 관점으로 물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실 빵순이인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맛있는 소금빵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소금빵을 만들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140리터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원재료인 밀을 키우거나 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물이 쓰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비한 것 뒤에 숨어있는 물의 흔적, 이걸 물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아마 여러분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을 텐데요. 이걸 만들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은 13,000리터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서는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순수를 반복해서 세정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물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책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물의 새 시대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물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물의 일부이며 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물은 인류 문명을 만든 존재이기도 하죠.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겼고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인류는 이때 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개척했습니다. 로마는 92km 떨어진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왔고 함무라비는 물 관리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도 이때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고 하죠. 문명은 이렇게 늘 물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한 인구, 급격히 성장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50년대 런던 템스강에는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악취 때문에 의회가 쉬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물을 펌프를 사용해 끌어 쓴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는 등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맙니다. 이와 동시에 무분별한 물 사용으로 지하수는 점점 고갈됐고 담수 생태계도 파괴가 됐죠.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똑똑한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물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물리학으로, 화학으로, 그리고 생물학으로 정화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목이 마를 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고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 먹고
화장실에서 쓰는 물은 마술처럼 바로 눈앞에서 사라져 처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걸 누리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억 명이 안전한 위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23억 명이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물을 얻기 위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물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할 시간이 사라지고 삶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책은 말합니다. 물 빈곤은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물을 정화하는 방법도 위생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와 가치 인식일지도 모릅니다. 책은 지금을 세 번째 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보편적 물 이용권을 보장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시대라고요.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수처리 기술과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하고 있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기술은 오염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사용한 폐수의 재이용률이 높이고 있고 올해부터는 하수를 정화한 물로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물과 에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물 에너지 융합 기술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더 이상 통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지속 가능하게 잘 흘러야 할,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노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는다. 천하의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굳센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두를 살립니다. 문명을 만들고 산업을 움직이고 세상을 품습니다. 우리는 그 물 위에 삶을 세웠습니다. 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을 다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